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취지로 올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제와 군대 가자 시간에는 송민아 기자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우선 생애 첫 주택 구매라는 게 상당하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 40대보다 30대의 주택 구매가 부쩍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 연령별 아파트 매매 통계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중 26.1%를 30대가 사들였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이 30대였던 셈인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이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면은 30대 비중이 지난해 31.3%에서 올해 1분기 32.4%로 높아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 아파트 매수 시장의 큰 손은 40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40대는 줄곧 1위를 해오다가 지난해 1에서 3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 다시 30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30대들은 어떤 지역에서 주로 주택을 매매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30대 아파트 매입은요. 일단은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높은 이 서울 강북과 성북, 노원구 등에서 30대의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졌는데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미래 가치는 높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한창 젊은 영끌족이 많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구매가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왜 30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점은요. 이 정부가 청년층의 그런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좀 짚어드리면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을 하고 또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은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연 1에서 3%대 금리로 최대 9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에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생아 특례 대출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이 됐습니까? 네, 일단 지난 1월 29일부터 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4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집계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2만 건이 넘는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5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정부가 올해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규모가 3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했던 것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약 16% 정도가 소진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30대의 부동산 매수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클까요? 네, 이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30대의 아파트 매수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분기 중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인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는 이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방 거래량은 이 등락률을 좀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이 거래 회복을 전국적인 추세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원자재값 상승과 같은 영향으로 분양가가 올라서 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제 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빚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제도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계빚을 늘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적절한 정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민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